역사 1, 5-3 로마 제국과 크리스트교 시작하겠습니다. 로마는요, 맨 처음에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왕정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 때는 공화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의 공화정은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원로원, 집정관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민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평민의 역할이 확대가 되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나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을 줘 라고 하면서 평민회라고 하는 평민의 모임, 그리고 호민관, 평민의 대표를 선출을 해서 평민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어떻게 되느냐? 집정관, 원로원, 민회, 귀족과 평민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로마가 점차 팽창하게 되는데요. 로마가 팽창, 영토를 넓힌단 말이죠. 맨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 통일합니다. 장화 모양 있죠, 그죠?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고, 그리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것이 포에니 전쟁인데요.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면서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을 해요. 그게 뭐냐? 여기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 빨간 장화 부분 있죠? 여기 통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카르타고 밑에 보이죠? 얘랑 포에니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먹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먹어서 지중해가 어디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지중해라고 보이죠? 여기 부분이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가 다 로마 영토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토가 팡 하고 터졌죠. 엄청나게 커지니까 소수 귀족이 대농장을 경영해요. 그곳을 뭐라 그런다?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노예를 이용해서 그 대농장을 경영하니까 평민은 전쟁 참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점령지로부터 너무 값싼 곡물이 유입되니까 문제가 뭐다? 자영농이 몰락을 해. 다시 한번 라티푼디움 때문에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돼. 자영농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고 자영농이 있어야지 군사력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호민관이 된 그라쿠스 형제는요. 농지법,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공물법 하면서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하였지만 돈 있는 애들이 싫어하니까 실패죠. 그죠? 자, 그래서 평민파와 귀족파가 갈등이 심하다고 군인 정치가 그리고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내전이 전개되면서 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잠깐 봐줄게요. 그라쿠스 형제가 연설문을 하는데요. 로마 시민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했지만 흙 한 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땅이 없다, 몰락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라쿠스 형제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대토지 소유 제한, 토지도 주자, 그리고 공물을 분배하자라고 했지만 귀족들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점 망해가. 근데 재정 들어갑니다. 이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시대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나는 자. 이 아저씨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황제로 들어갑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다음으로부터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하거든요. 한 200년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최대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영토도 최대, 문화도 황금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로마 제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 군인 황제 시대가 들어가고 황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얘들이 내려와요. 게르만족이 내려오고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침입을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나지요. 점점 망해가는데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주 중요한 아저씨예요. 외우셔야 돼요. 2가지를 했어요.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크리스트교 믿으면 잡아서 죽였거든요. 알았어. 지금은 이제부터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죽이지 않는마.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요. 수도를 이동합니다.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요거 봐주셔야 돼요. 비잔티움이 어디냐? 원래 수도는 여기 로마였어요. 그런데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로 수도를 옮긴다. 누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2개, 크리스트교 공인, 비잔티움 천도를 해서 제국의 부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죽고 나서 동서로 분열이 돼요. 게르만족 출신 용병에 의해서 동서로 분열이 되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표시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 표시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서로마, 여기는 동로마 되는데요. 여기 서로마는 누가 내려오느냐? 게르만족이 내려옵니다. 게르만족이 내려와서요. 게르만 출신 용병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땡 망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정도 더 가요. 1453년 오스만 제국. 얘네들이 뭐다?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2과, 3과 들어가면서 배우면 되거든요. 로마 들어가 볼게요. 이 로마는요.
법률, 건축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법률은 우선 관습법, 시민법, 만민법이에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시비표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민법은 만 명의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법이 들어가고요. 토목건축은 도로, 수도교, 물 지나가는 다리고요. 콜로세움, 경기장이고요. 개선문, 판테온 신전 등 규모가 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문은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등이 있는데 볼 필요 없고 이제 크리스트교 들어가 볼게요. 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방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만든 게 크리스트교 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노예, 여성, 하층민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로마 시대에 탄압을 받는데 크리스트교 자체가 유일신 사상과 우상 숭배 금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니까 로마 제국에 탄압을 받아서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가 어디냐? 여기 보입니까? 지하에 여기 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하 묘지인 카타콤입니다. 초기 크리스트교도들은요, 여기 안에서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숨어서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더 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느니까 자꾸 죽이기보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이 그러면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입니다. 313년인데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줍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했죠. 아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요. 그 다음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는요. 로마 제국에 이제 국교 하도 많아지니까 야 이제 죽이지 마. 인정도 하지 마. 이제 우리나라 전부 다 이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끝.